관절염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요즘은 중년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40대 이상의 한 90% 정도가 관절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요. 45세를 기점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확률이 약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배요? 네? 언니하고 오빠, 쌤 오빠 괜찮아요, 관절? 지금 40 넘었으니까. 어디 한번 괜찮은지 한번 맞아봐요. 관절이 괜찮아. 안 괜찮은. 걱정하지 마. 버거워 보이는데 저. 약간 힘들어 보였어. 많이 힘들어 보여. 관절이 안 올라갔어. 저 조심해요. 그런 것도 알아 누우려고. 이게 나이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요. 구자리랑 라라 조심해야 돼. 젊은 사람들도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팝스타 레이디 가가도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이디 가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 젊잖아요. 네, 그 당시에 레이디 가가는 전 세계를 돌면서 콘서트를 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엉덩이 관절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면서 걸을 수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돼 있던 4번의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아직 한참 또 젊을 때고 세계적인 팝스타인데 벌써 관절염이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나이 들면 더 심해질 텐데. 아니 그런데 관절염도 관절염이지만 합병증도 정말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절에서 생긴 염증은 연골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전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치매나 파킨슨 질환 같은 염증 질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게 관절염이 심혈관 질환에도 좀 관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이제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혈액 내 염증 물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체중도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기간 퇴행성 관절염을 겪은 환자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26.3%, 뇌졸중 발병률은 3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저 정도면 되게 높은 건데. 되게 심해요. 그럼 관절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관절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의 핵심 구성 성분인 연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연골의 두께는 겨우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얇네. 그 얇은 연골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사는 불로장생의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예. 이게 만약에 못 걸어 다니면 네.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 솔직히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 먼저 가야 되죠. 맞아.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골의 통증을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관절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에는 일단 신경이나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미미한 손상으로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연골에 이제 염증 정도는 생길 정도로 안 좋아져야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프면 늦은 거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40대 이상의 90%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겪지만 그중 30%만 증상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그 관절염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성 연골 자체가 남성보다 취약한데 특히 완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거고요. 연골 세포가 파괴되고 또 조직이 찢어지거나 닳아 없어지면서 그 결과로 관절염의 위험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여성 또 나왔어. 아니 근데 진짜 나이 든 것도 억울한데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의 불로장생의 꿈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지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70억의 선택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대 수명 1위, 세계 1위에 빛나는 지중해의 보석 라라의 나라죠. 스페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스페인. 맛있겠다. 스페인 맛있는 거 맞아. Conforme la esperanza de vida aumenta, inevitablemente el interés en el cuidado de las articulaciones y el cartílago también crece. Por esta razón, entre los españoles
hay un interés en mantener unas articulaciones y cartílagos saludables. En particular, en los últimos tiempos se ha prestado una especial atención a la condroitina. La condroitina, gracias a su potente acción antiinflamatoria, reduce la actividad de las enzimas que degradan las células del cartílago, lo que ayuda a disminuir la pérdida de volumen y la función del cartílago. La verdad es que sí, recibimos a diario muchos clientes que vienen a comprar suplementos de condroitina. Es muy demandada en España, sobre todo en aquellos que sufren de dolor en las rodillas, ya que ayuda a aliviar el dolor en las articulaciones. Así es, sufría mucho de dolor en las rodillas, pero desde que empecé a tomar condroitina he notado una mejora significativa en el alivio del dolor. En particular he escuchado que la condroitina obtenida de las vacas es más efectiva, por lo que procuro consumir condroitina de origen bovino. De hecho, últimamente estoy tomando condroitina que ayuda a evitar el deterioro del cartílago. Sí, por supuesto, lo tomo muy regularmente ya que he notado un alivio muy considerable de las rodillas y también me ha aliviado mucho el dolor de las articulaciones en las rodillas. Entonces lo recomiendo a todo mi entorno. 자, 지중해 보석 스페인에서 날아온 건강 시그널 관절염 때려잡는 비법은 바로 콘드로이친이었습니다. 네. 콘드로이친으로 관절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절 건강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이제 연골을 뜻하는 그리스어 콘드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네.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연골의 마모를 줄여주고 연골의 재생을 도와줌으로써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골관절염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연골의 탄력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약간 자동차 에어백하고 침대의 스프링 같네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핵심 성분인데요. 네. 연골을 매트리스라고 보면은 콘드로이친은 그 안에 있는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스프링의 특징은 약간 꺼진다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연골 속 스프링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꺼지기 꺼지는 시작합니다. 거죠? 네. 호르몬도 없어지고 늙고 탄력도 꺼지고 없어지고. 관절도 없어지고. 아니 이 멀쩡하던 스프링이 왜 갑자기 꺼져요? 내가 무거워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대에는 연골 내의 콘드로이친 함유량이 네. 가장 최대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거의 소멸하게 됩니다. 하루에 관절을 움직이는 횟수가 무려 약 10만 번에 달하는데요. 평생에 걸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면 연골이 남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콘드로이친은 소멸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만 보충이 됩니다. 그럼 먹어야 하나요? 부족한 콘드로이친을 채우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는 순도 90% 이상의 고순도 콘드로이친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소연골에서는 단 2%에 불과한 굉장히 귀한 원료입니다. 근데 그 2%면 되게 귀한 거네요. 그러네. 네, 북미와 유럽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콘드로이친을 관절 건강의 원료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국립암연구소 약물사전에도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도 관절 건강을 위해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걸 예방하는데 이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동물에게 네.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고 또 정상지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연골 부피를 유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골 그 부피가 유지되면 이렇게 연골들 부딪히는 거 조금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골의 부피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12개월간 콘드로이친 섭취 후에 관절 사이의 너비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관절 너비가 줄어든 반면에 섭취한 그룹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는 유지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최소 간격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 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접착제 역할 또는 관절의 기능을 복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골 세포는 연골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생존 기능을 유지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이 연골 세포와의 결합력이 다른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케라탄 항산 같은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약 4배에서 5배가량 높습니다. 큰 차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 네, 맞습니다. 연골 세포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함으로써 연골이 마모되지 않고 생장과 생존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골 및 관절 건강에 최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